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여름이 성큼 다가선 것 같은 휴일이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4월 상순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서 들어온 데다 이 하늘이 맑아 햇볕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연하다 못해서 다소 더운 날씨 속에 이 도심과 공원 등지에 나들이 객들로 붐볐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1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사망자가 300명대로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많아서 이 속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면서 이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고령나들목 들어가는 램프 구간인데요. 1차로에 화물차가 전도돼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2차로에 차량 한 대씩만 지나고 있고요. 큰 차량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교통량 많아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정체꼬리가 깁니다. 읍내터널부터 다부터널 빠져나올 때까지 약 7km가량 전차로에서 속도 떨어져서 이동 중입니다. 그다음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량도 많고 사고도 꽤 많습니다. 신천대로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으로 오르막 구간 효명내거리 지나자마자 사고 있었는데요. 차량은 이동했지만 여파는 남아있어서 상동교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 어렵습니다. 성서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선 승용차 추돌 사고도 발생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화로 진천남 내거리에서 수목원 입구 삼거리 전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유천 내거리도 통과하기 어렵고 그리고 월배로도 진천역에서 유천 내거리 향하는 차량들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습니다. 최저 기온은 상주 11도, 대구 14도 보이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0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커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이 9일에 지역 방문 첫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을 찾아서 이 디지스트의 추진사업 현안과 이 교원, 학생 정원학대 등 학교 측의 요청 사항을 청취했고요. 이어서 이 달서구 와룡시장을 방문해서 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후에는 계명대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찾아서 이 탈대구 현상, 이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고, 네. 염색 산업단지 그리고 경산의 이 경제자유구역 경산 지식산업지구를 들러서 이 기업인들과 면담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과 내일은 또 윤석열 당선인의 방문 일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지역 방문 일정도 대구 경북이 시작인데요. 이 첫째 날인 오늘은 안동을 포함한 이 경북 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이 내일은 대구 지역을 방문합니다. 특히 대구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이 사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역의 현안을 좀 잘 듣고 잘 보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에서 이 젊은 층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아마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문해력이요? 네, 이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활자 독해력,
또 단어를 아는 어휘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일례로 제가 본 글들 중에서는 뭐 어디서 봤는데 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여러 번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다가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아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사흘 나흘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어휘에 대해서도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이런 경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북대에서 지난 2월에 올해 신입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글쓰기 영역 진단 평가를 했더니 100점 만점의 평균이 43.94점밖에 안 됐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반타작도 못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특히 구성력, 그러니까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글 흐름을 구성하는 능력이 35.65점, 제일 낮았고요. 또 글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36.5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영상 매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그런 것 그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좀 상당히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가 기본인데.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떤 정보를 찾아볼 때 뭐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활자로 된 정보들을 많이 선호하고 글을 거기서 읽었죠. 그렇죠. 거기서 뭔가 정보를 찾아내는데 익숙한데 요즘은 그 긴 글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도 지금 산불 소식이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주말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9일 오전 10시쯤에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 2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또 이날 오후 4시쯤에는 경북 영양군 1월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40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예. 어제였습니다. 오전 2시 35분께 이 북구 침산동 침산공원 이곳도 낮은 산지거든요. 여기에서도 불이 나면서 임야 약 30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이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오후 2시 40분경에는 이 경북 경주시 양북면 일대에서 산불이 신고돼 또 진화가 이뤄졌고 예. 오후 1시 10분경에는 이 군위군 상국유사면 옥녀봉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야간 산불 진화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이 밤을 새우고도 진화가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 오전 6시부터 다시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산불 진화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이 10일 기준으로 전국 산불 위험 지수가 61.2인데 경북은 74.9로 경계 단계입니다. 특히 구미, 상주, 안동,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영덕처럼 이 동해안 일대와 소백산맥을 가로지르는 지역들의 이 산불 위험 지수가 상당히 높으니까요. 네. 이 산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좀 주의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고온에다가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금 3주째 월요일마다 이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대구시장 선거에 8명이 몰려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들의 몇 명과 이 홍준표 의원이 던져놓은 이슈들 포함해서 오늘 대구시장 선거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3주째인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신청을 한 후보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각종 여론조사상 선두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후보들부터 소개를 하면요. 뭐 제일 먼저 언급이 돼야 될 거는 당연히 홍준표 의원일 겁니다. 이 아무래도 존재감이 압도적이죠. 네. 바로 작년 말까지 이제 대선 경선 후보였고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을 거의 지근거리까지 위협하기도 했었을 만큼 뭐 네임밸류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 국면에서 최고위원직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이름을 많이 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구 지역 내에서 또 본인이 친박 출신이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견고한 지지세가 있어서 이걸 기반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여기에 또 변수로 던져진 게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지지 선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구는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또 이 탄핵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령층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구 친박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상당히 결집하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또 검찰 출신의 정상한 변호사, 김점수 전 재영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권영범 전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 회장, 또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까지 총 8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8명에서 경선 후보자를 또 이렇게 고르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확정하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14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이 3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컷오프할 예정인데 네. 이 경북과 비교해 보면 이 경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단독으로 공천 신청을 해서 이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경선 진출자가 확정되면 이때부터 선거운동을 좀 펼치고 23일에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광역단체장은 당내 선거인단 투표 50%, 또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할 예정인데 경선 기간 중에 텔레비전 토론회도 열어서 유권자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 네. 또 한 번 또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명에서 3명으로 압축되고 이 3명이 텔레비전 토론회를 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마침 어제 이 대구 경북 기자협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좀 앞서가는 가운데서 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영하 변호사가 상당히 좀 바짝 따라붙는 10%포인트 그렇군요. 정도 차이로 따라붙고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일학 전 의원이 나란히 두 자릿수 지지율로 추격하는 그런 구도인데요. 이 대구 경북 기자협회가 이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별 지지도 항목에서 홍준표 의원이 31.9%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밖 리드를 점했습니다. 네.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이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21.7%의 지지율로 따라붙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15.1%, 홍일학 전 의원이 14.2% 등 두 자릿수 지지율로 추격 채비를 갖췄습니다. 네. 나머지 후보들은 다 한 자릿수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뒤를 쫓고 있는 후보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유 후보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근우 기자가 언급했던 여론조사가 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때문에 이후에 또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인데요. 일단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을 두고 엇갈린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박계 부활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관측도 있지만 유 변호사의 이 등장과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 이 새로운 정부와 이 모양새가 조금 안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일 달성군 사저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만난다고 하니 예. 여기서 오고 갔던 이야기도 이 대구시장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만 대체로 좀 의미를 최소화하고 이 파급력을 차단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에서 도는 얘기가 이번 주에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를 찾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까지 같이 만나게 된다면 사실상 뭐 선거판이 많이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 영향력이 상당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일단 홍준표 의원은 바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홍 의원 다운 여러 그런 정치적인 소통 방식인데 페이스북에다가 대구시장 경선이 전직 대통령 파리 선거로 변질됐다. 대구의 중흥을 이끌 수장을 선출하는 경선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대두하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같은 친박으로 분류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두 사람의 단일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의미를 최소화하는데 그렇게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게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청 이전 재검토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또 정정하긴 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일에 시청사 이전을 들여다봐야 된다. 새롭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 날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또 바로잡았습니다. 이 시청을 이전하고 난 자리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관심을 끌겠다라고 했는데 이 홍준표 의원이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이 대구시정 그동안 펼쳐왔던 대구시정의 이 방향과 또 차별화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홍 의원이 입장을 이제 정정하긴 했잖아요. 하루 네. 만에. 근데 판세에는 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모든 선거들을 보시면요. 선두를 달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메시지를 내는 걸 자제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날 것 그대로의 메시지를. 실제로 보시면은 뭐 역대 대선만 봐도 선두 후보들은 대체로 약간 토론회 같은 거를 좀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2위, 3위권 후보들이 자꾸 토론하자고 보채고 이런 모습이 몇 번째 반복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여파를 가져왔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반응이라면 본격적인 좀 반홍 전선. 이 홍준표 의원이라는 어떤 압도적인 그런 존재감에 대항해서 다른 후보군들의 반홍을 기치로 좀 뭉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또 권영범, 김점수, 김영기, 정상환 이런 한 자릿수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좀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이 지역 내에 어떤 최측근으로 꼽혔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전격 영입하면서 좀 홍 의원하고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진훈 전 청장이 성명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이 불통의 독불 장군이고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그 사실은 최측근으로 꼽혔습니다마는 대구시장 선거를 본격화하고 나서 홍준표 의원의 행사 같은데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예. 좀 떠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가 남은 기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제안을 받은 후보들은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홍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오늘이 11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컷오프 이 경선 대상자 발표가 14일이거든요. 이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이 시간적으로 좀 촉박해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여론조사가 한 차례 하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김재원 전 최고위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 네. 이 두 사람 간의 단일화 이야기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 전 최고위원이 이 단일화 제안과 관련해서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홍준표 의원과 이 경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네. 후보 결정 전에 뭐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재헌 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유일하게 공천 신청을 했네요. 네, 이 원래 김동식 대구시의원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어제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좀 의구심을 샀었는데 이 청년인 서재헌 위원장에게 희망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장고 끝에 불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이 흠결이 결정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공천 확정 수순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홍일학정 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뭐 단수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원하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 명분상 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선거 이슈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 리포트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청년 정책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청년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2019년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개편돼 올해 7년째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인데요.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모집을 시작하고 약 100명의 인원이 10개월 정도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과 네트워크를 마치고 정책 제안 및 성과 공유를 가지게 됩니다. 예,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기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구 있는데요. 청년 당사자가 시정의 참여의 주인이 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의 장 개최 등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기 과정을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는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7년째 진행 중이라면은 변화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19년 청년온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조직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대구시에서는 청년 소통기구인 청년위원회와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직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조직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기존의 청년 소통기구인 청년위원회와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온을 통폐합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인 만큼 기본 소양 교육에 중점을 맞춰서 현재는 필수 교육 과정을 두고 있고요. 네. 이수한 청년들에 한해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7년 동안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안됐던 청년 정책 우리가 아는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는데요. 주요 성과로는 청년 정책과의 신설, 대구 청년수당, 청년 희망 접근 등 대구형 청년 보장제 등이 대표적인 정책 제안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혁주 상담사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2018년과 2019년에 운영지원단으로 참여하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나 뭐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명하에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거버넌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청년의 참여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네,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책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정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청년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정책의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에서 시민의 활동과 공공정책 프로세스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책이 기획, 집행되고 성과가 평가되는 과정과 예산 편성 시기, 공공재원의 사용에 대한 윤리와 책임성 같은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정책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제한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 수단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할당 정책은 비용이 싸지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규제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을 유인하지만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벤치마킹 같은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유사해야 하며 정부 재원 조달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재원의 적절성과 건정성도 살펴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책 수단을 적절히 혼합하고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자체, 정부와 시회 그래야지만 지자체와 정부, 시의회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청년 정책의 주체이다 당사자인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전문가인 청년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을 검토할 때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네. 그것을 검토하는 관은 청년들이 제안하게 된 그 배경에 집중하여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대구시 감사합니다.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였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